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평생을 일개미처럼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자부하는 칠순의 김 사장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김 사장은 젊은 시절부터 남자는 밖에서 돈만 잘 벌어다 주면 제 할 일 다 하는 것이라 믿으며 살았습니다. 집안일은커녕 아이들이 몇 학년인지, 아내가 어디가 아픈지도 몰랐지요. 아내가 무언가 말을 걸려 하면 나 밖에서 힘들게 돈 벌고 왔어. 조용히 좀 해 라며 호통치기 일쑤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 사장은 은퇴했고 이제 집에서 편히 대접받으며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는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치고 나갑니다. 어디가? 라고 물어도 그냥 좀 나가요 라는 싸늘한 대답뿐입니다. 식탁 위에는 랩에 씌워진 차가운 밥상뿐이고 거실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대화하려 해도 아내는 TV 볼륨을 키우거나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김 사장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평생 누구 때문에 고생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러자 아내가 평생 처음으로 김 사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번 돈으로 우리 애들 키우고 먹고 산 건 고마워요. 하지만 당신, 내가 첫째 낳고 몸조리 못해서 끙끙 앓을 때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갔던 거 기억해.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상주 노릇하기 싫다고 투덜댔던 건? 당신은 우리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 비위를 맞추게 월급을 준 거야.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나도 당신 비위 맞추는 계약 기간 끝났어요. 김 사장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에게 자신은 그저 돈 주는 폭군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돈줄이 끊긴 늙은 사자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거실 소파와 누구도 말 걸지 않는 침묵뿐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가족들에게 뿌린 것은 돈이 아니라 외로움이었구나. 김 사장은 뒤늦게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내의 손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러분, 김 사장의 이 처절한 소외감은 오늘날만의 풍경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도 집안에서 하늘처럼 군림하던 대감들이 노년에 이르러 아내와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고 뒷방 늙은이로 전락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조론이나 황혼이혼이 서구에서 온 현대적 유행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마음의 별거라는 이름으로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젊었을 때 권력을 휘두르며 아내의 눈물을 외면했던 남자가 기력이 쇠하고 권력을 내려놓았을 때 마주하게 되는 복수의 칼날. 조선 중기 당상관까지 지내며 호령하던 박 대감 또한 김 사장과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첩을 열어두고 정경 부인인 아내를 종처럼 부렸으나 그가 중풍으로 쓰러지던 날 아내가 보여준 행동은 실로 소름 돋는 것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늘의 법도가 어떻게 안방 안에서 실현되는지 이제 박 대감의 서글픈 말로를 담은 야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대궐에서 호령하던 박 대감은 안방에서도 임금부럽지 않은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여러 명의 첩을 두어 집안을 소란스럽게 했고 정경 부인인 아내에게는 여자가 집안에서 말이 많으면 화를 부른다며 평생을 무시와 침묵 속에 가두었습니다. 아내가 친정 부모를 여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낼 때도 그는 첩의 방에서 풍류를 즐겼고 아내가 몸이 아파 누워 있어도 집안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호통을 치던 냉혈한이었죠. 세월이 흘러 박 대감의 권세도 저물고 기력이 쇠한 그가 중풍으로 쓰러지던 날이었습니다. 평소 아양을 떨던 첩들은 약값과 생활비가 끊길까봐 짐을 싸서 하나둘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박 대감의 곁에 남은 것은 자신이 평생 구박했던 본처뿐이었습니다. 박 대감은 내심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조강지처뿐이구나. 저 사람이 나를 지극정성으로 수발하겠지. 하지만 박 대감의 기대는 처참히 깨졌습니다. 아내는 박 대감을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으나 그를 살아있는 유령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감이 말을 하려 해도 아내는 못 들은 척 방을 나갔고 하루 3번 들어오는 밥상은 그저 목숨만 부지할 정도로 차갑고 초라했습니다. 박 대감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끙끙거리며 도움을 요청해도
아내는 종들을 시켜 처리하게 할 뿐 본인은 문지방조차 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 대감이 힘겹게 아내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어찌 나를 이리도 박대하느냐? 그래도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고 당신의 지아비가 아니냐? 아내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감 기억하십니까? 제가 첫 아이를 잃고 사경을 헤맬 때 대감은 첩의 치맛자락을 잡고 웃고 계셨지요. 제가 무릎이 시려 겨울밤마다 울 때 대감은 계집의 울음소리가 재수 없다며 방을 나가버리셨습니다. 대감은 저에게 한 번도 남편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서운 주인님이었을 뿐이지요. 주인님이 힘이 빠졌으니 이제 저도 대감에게 해드릴 의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대감이 빨리 돌아가시길 기다리며 대감이 제게 주었던 그 외로움을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박 대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권세는 모래성 같았고 아내의 마음속에 쌓아둔 원한은 거대한 성벽이 되어 자신을 가두었다는 사실을요. 그는 화려한 대저택 뒷방에서 아내의 차가운 눈빛을 견디며 외로움 속에 서서히 말라 죽어갔습니다. 그것은 칼날보다 무서운 마음의 조론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 대감의 비극은 오늘날 거실, 소파에 덩그러니 남겨진 우리 시대 남편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많은 남성이 내가 돈 벌어다 줬으니 가장으로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행복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관계의 잔고에서 나옵니다. 젊었을 때 아내를 외롭게 만든 남편은 늙어서 반드시 그 외로움을 이자로 쳐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명절에 딸네 집으로 도망치듯 가버리거나 밥 차려주기 싫어 외출만 일삼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당신이 과거에 뿌린 무관심이라는 씨앗이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여성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남편에게 끝까지 순종하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당신의 품격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남성 시청자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내의 구분 등을 보십시오. 당신이 밖에서 호령할 때 아내는 집 안에서 당신의 그림자를 닦으며 울었습니다. 조론이니 별거니 하는 말이 유행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극은 한 집에 살면서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박 대감처럼 뒷방의 유령이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지. 고마워. 이 한마디가 당신의 노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젊었을 때 뿌린 독을 치유할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오늘의 노년야사가 여러분의 안방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외롭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끔한 지혜를 널리 나눠주십시오. 감사합니다.